안녕하세요. 자, 기상 박완수 5단원의 첫 번째, 고릴라를 못 본 이유에 대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단원, 책 속의 지혜, 말 속의 기회. 그래서 2단원에서는 적절한 읽기 방법이 주된 내용이 될 거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볼 작품은 자, 고릴라를 못 본 이유라고 하는데, 여러분, 고릴라를 직접 본 적 있나요? 선생님은 놀이동원, 에버랜드 가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고릴라 엄청 무섭게 생겼어요. 그래서 고릴라를 못 본 이유, 그 다음에 어떤 의견이 될지 한번 내용을 점검해 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읽기에 대해서 우리 가볍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읽기는요. 그래서 글을 읽는 목적은 매우 다양하고 독자가 어떤 목적으로 글을 읽냐에 따라 읽기의 방법 또한 다양해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보를 얻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글을 읽을 때는 글의 중심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제시된 정보의 정확성, 타당성, 적절성을 평가하며 읽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해결을 문제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파악하며 읽어야 된다. 두 번째, 자,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글을 읽을 때는 글쓴이의 생각과 자신의 관점에서 평가해보고 이를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그래서 교양을 쌓거나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는 글을 읽을 때 글의 내용을 자신의 삶에 견주어 보거나 현실에 비추어 보는 것이 참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읽기의 과정 점검과 조정을 한번 해본다면은 글을 읽을 때는 독자는 의식적으로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해 볼 필요가 있고 글을 읽을 때 이게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 보자. 그래서 글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여러 방법을 활용해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독자는 이와 같은 점검과 조정의 과정을 거치며 글을 읽음으로써 자신의 읽기 목적으로 효율적으로 달성했을 뿐 아니라 글을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정도, 속도, 음도, 묵도, 발체 읽기, 전부 읽기, 뭐 아니면은 통도, 미도 이런 것도 있지만 그냥 넘어갈게요. 자, 고릴라를 못 본 이유라고 얘기했습니다. 제목의 의미를 한번 여기 제목 고리를 보고 갈게요. 자, 고릴라를 못 본 이유는 이게 제서 핵심으로 설명하자 오는 내용이래요. 그래서 그중 한 댁에서 실시한 실험에서 참가자들이 고릴라를 보지 못한 이유를 밝히며 우리의 뇌의 선택적 정보 처리 방식을 우리 뇌과학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본문의 내용을 읽으면서 설명을 더 해보겠습니다. 자, 사람은 오감, 즉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을 통해 세상을 인식한다. 이 다섯 가지 감각 중 가장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은 시각이죠. 당연히. 사람은 습득하는 정보의 80%를 오로지 시각에 의존한 정보라고 얘기를 해요. 대부분의 정보를 시각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시각의 능력을 높이 신뢰하게 된다라 했습니다. 자, 이런 게 신뢰하는 이유가 80% 이상을 시각으로 본다기 때문이죠. 그런데 과연 눈으로 보는 정보들을 다 믿을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정말 눈에 보이는 대로 존재하는 걸까요? 약간 이 시각 정보를 굳게 믿고 있는 혹은 정말 실제하는 대상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1999년 신경과학 분야의 국제학 수지는 펍센션에서는 이런 뭐요? 근거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라 볼 수 있겠죠. 우리 가운데 있는 고릴라라는 제목의 신문에 논문이 쓰였어요. 그래서 당시 하버드 대학 심리학과 데니얼 사이먼스와 크리스토퍼 차브리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실험을 했대요. 그럼 이게 핵심적인 글의 제재 주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들은 흰 옷과 검은 옷을 입은 학생 여러 명을 두 조로 같이 나눠 같은 조끼리만 이리저리 농구공을 주고받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이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렇게 주문했다. 검은 옷을 입은 조는 무시하고 흰 옷을 입은 조의 패스만 세워주세요라고요. 그랬을 때 동영상은 1분 남짓이었으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흰 옷을 입은 조의 패스 횟수를 맞추는 데 성공했어요. 자, 그리고 그들 중 절반은 이런 간단 실험하는 목적을 파악하지 못해 이상해요. 그러면 이 실험에 대한 소개겠죠. 자, 사실 실험의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실험 참가자들에게 보여준 동영상 중간에 고릴라 의상을 입은 한 학생이 걸어나와 가슴을 치고 퇴장하는 장면이 무려 9초에 걸쳐 등장한다는 거죠. 자, 재밌는 사실은 동영상을 본 사람들 중
절반은 자신이 고릴라를 보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절반은 고릴라를 알아보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심지어 고릴라를 인지하지 못한 이들에게 고릴라의 등장 사실을 알려주고 동영상을 다시 보여주자 분명 먼저 본 동영상에서 고릴라가 등장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실험자가 자신을 놀리러 다른 동영상을 준 건 아닐까 의심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결과가 어때요?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고릴라를 분명히 이렇게 했었는데 보여주지 않은 거. 선생님도 대학 때 이거 실험 동영상 봤었거든요. 재밌어요.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서 유튜브 보면 찾아보면 있거든요. 이거 한번 이제 보세요. 도대체 이들은 고릴라를 왜 보지 못한 것일까? 분명 고릴라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고릴라를 우리는 인지하지 못해요. 자, 그래서 이런 장면이 있다라는 거. 자, 이제 교수는 이제 얘기를 합니다. 데니얼 사이먼스와 크리스토퍼 차브리스는 이를 무주의 맹시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무주의 맹시 개념이 뭘까요? 여기 바로 나오죠. 이는 시각이 손상되어 물체를 보지 못하는 것과 달리 물체를 보면서도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 대상을 인지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한 개념이 되는 거죠. 자, 두 눈을 멀쩡히 뜨고 있는데 보지 못한다고? 정말 황당한 소리다. 예상을 공감하면서 말이야 뭐야 우리가 왜 못 본다는 거 우리 장님이야?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러면서 하지만 우리는 이런 걸 늘상 경험해요. 실현한 뒤에는 유난히 행복해 보이는 연인들의 모습이 자주 눈에 띄고 오랜만에 아버지의 늙은 모습에 마음이 짠했던 날에는 유독 나이 든 어른들의 모습이 자주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 이거에 대한 사례라는 거죠. 그런 장면들은 어찌나 그렇게 내 마음을 요동칠 때 잘 맞춰 나타나는 것인지 하지만 당연하게도 내 세상이 내 마음에 맞춰 움직여 줄 리가 없어요. 당연히 고릴라는 어디에나 있고 언제나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원래 늘상 있었던 존재들인데 다만 우리가 그걸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얘기예요. 다만 내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다. 그들은 갑자기 새롭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늘 존재했어요. 하지만 평소에 주의 깊게 보지 않아서 인식하지 못했던 것을 비로소 오늘에서야 뇌가 인지한 것이라고 보겠죠. 이게 실험에 대한 지금 내용이라고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과학적인 원리로 들어갈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경로로 세상을 보는 것일까요? 봤더니 우리의 신체는 눈만이 빛을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진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이 손상되거나 다른 이유로 기능을 잃게 되면 이유는 우리는 그 즉시 빛 한 점 없는 어둠 속에 갇히게 된다 합니다. 하지만 눈 자체의 세상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래요. 그러면 뭐가? 눈동자를 지나 눈알 안쪽을 파고드는 빛은 망막의 시각세포 외에 전기적 신호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빛이 눈동자를 지나 눈알 안쪽으로 들어오고 우리 망막의 신경세포에 의해서 전기적 신호로 바뀌어 신호가 시신경을 통해 뇌의 시각피질로 들어가게 되면서 정보가 인지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신호가 시신경을 통해 눈의 반대편, 즉 뒤통수 쪽에 위치한 뇌의 시각피질로 들어가면 우리가 세상을 본다 혹은 느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시각피질은 단일한 부위가 아니라 현재 밝혀진 것만으로 약 30개의 영역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영역이래요. 그래서 시각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들이고 물체의 기본적인 이미지인 선과 경계, 모서리를 구분하는 V1, V2 영역. 자, 선과 경계, 모서리를 구분하면 V1, V2 영역. 영역을 비롯하여 형태를 구분하는 V3, 색을 담당하는 V4, 운동을 감지하는 V5, 이 밖에 다른 영역 조합에서 종합적으로 사물을 인지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각각 따로따로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 개의 악기가 모여서 정확한 순간에 정확한 음을 연주해야 되는 제대로 음악을 전할 수 있는 오케스트라처럼 지금 모여 비유하고 있어요. 유추하고 있어요. 공통점을 통해서 유추를 하고 있다라는 거. 모든 영역이 각자의 역할에 맞춰 일시에 조율되어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구나. 같은 피아니스트가 같은 곡을 동일하게 연주해도 피아노 건반이 몇 개 사라지거나 음이 제대로 조율되지 않으면 결과물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 눈이 같은 것을 보더라도 시각 피질의 각 영역이 제대로 조율되지 않으면은 세상을 같게 볼 수 없다라는 거겠죠. 예를 들어 시각 피질 V4의 영역이 제 기능하지 못하면은 생명이 아니었던 사람도 곧 흑백으로 보이며 V5의 영역이 손상되면 질주하는 자동차를 보아도 그것을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왜? 얘네들은 색과 뭐 운동 영역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뇌에 많은 영역이 오로지 시각이라는 감각 하나에 배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워낙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눈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정보를 뇌가 마침없이 처리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뇌가 선택한 전략은 선택과 집중, 적당한 무시와 엄청난 융통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엄청난 융통성. 그러면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따라서 다르게 인지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쥐의 꼬리만 봐도 벽에 숨은 쥐 전체의 모습을 그릴 수 있으며 빨간색, 파란색의 스펙트럼만 봐도 그 색이 주는 이미지까지 읽어낼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은 때와 장소, 현재 관심 대상 수준에 따라 달라져요. 관심 있는 거는 속성을 일부만 봐도 바로 알 수 있지만 전혀 모르는 거 이게 뭐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봤듯이 우리는 하나에 집중하면 다른 것은 눈이 뻔히 보여도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이라는 정보를 다 받아들일 수 있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 우리는 정말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기 싫은 것은 눈은 질끈 감아버리고 그래서 아까 그 고릴라 실험에서도 마찬가지로 했던 것처럼 분명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뭘 느끼게 된다? 그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고스란히 받아들이지 않고 입맛에 따라 편식한다. 이것도 어찌 보면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뇌의 전략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적당한 무시와 엄청난 융통성인데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봐야 하는 거를 집중해서 본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뇌의 보편적인 특성이고 다른 감각도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뇌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적용이 된다라는 걸 일반적인 특성으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잔소리를 흘려듣는 10대 아이의 귀에는 달리 엄청난 영화 기능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눈앞에서 딴전을 피우는 아이의 귀에 뇌에 소리를 흘려넣고 싶다면 일단은 달콤한 말로 시작해서 집중시키는 것이 그나마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눈앞에 뻔히 보이는 고릴라를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눈이 잘못되거나 얼빠진 게 아니라 집중하지 않은 시각 정보를 은근히 뭉개버리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왜 우리가 고릴라를 보지 못했을까? 이에 답이 되겠죠. 그럼 뭐 다시 한번 집중하지 않은 시각 정보는 은근슬쩍 뭉개버리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선택과 집중. 아, 엄청난 융통성을 발휘하는 뇌 때문이겠죠. 그래서 결론 다시 정리해 볼게요. 우리의 뇌는 이런 식으로 선택과 집중으로 세상을 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있어도 보지 못하거나 잘못 보는 경우가 많다요.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만 인정한다면은 서로 시각이 다른 현실에서 내 눈으로 본 것만이 옳다며 핏대를 세우거나 서로 헐뜯는 일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본 게 진짜 보고 있는 대상이 실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제대로 인식한 것인지 그게 잔상인지 환상인지 우리 뇌는 언제든지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맹신하는 나만 다 옳다 이런 태도 적절하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대한 내용 다시 한번 주제를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주제 정리해 봅시다. 주제는 주의 집중한 시각 정보만 받아들이는 뇌의 특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설명문이에요. 이거거든요. 설명문. 그러면 일정한 정보를 전달해 주기 위한 목적. 여기서는 핵심적인 개념과 관련된 실험을 소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적절한 예와 비유를 활용하여 어려운 과학적 개념을 쉽게 풀이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해가 어느 정도 되시나요? 그래서 설명문의 개념은 여러분 단 쉬워요. 이거 담아주려면 3번, 4번 읽으세요. 읽고 학습 활동 정리를 스스로 다 할 수 있다라면은 여러분은 이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